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이현주 교수님 연구실 통합과정생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Integrative Reconstruction of Cancer Genome Karyotypes using Import Genomer 해서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캔서 지놈 캐리어타입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제 2배수체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캔서에서는 이 염색체들이 서로 재배열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구조변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구조변이 타입 같은 경우는 텐덤 디플리케이션, 딜리션, 일정 부분이 사라진다거나 인서션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로 삽입된다던가 인벌전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로 뒤집힌다던가 하는 타입의 구조변이가 있고 이제 컴플렉스 타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트랜스로케이션 여기 뭐 캔서 캐릭터에 보시면은 이제 염색체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트랜스로케이션들이 있죠. 그리고 더 복잡한 경우에는 더블 마이너트나 뭐 호모제니스 스테이닝 리즌 혹은 이제 크로모트립시스라고 해서 뭐 더블 마이너트 같은 경우는 어떤 원형 크로모점 이제 어떤 리니어 크로모점에서 따로 빠져나온 원형 크로모점이 이제 반복적으로 뭐 복제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이제 캔서에서는 이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크로모트립시스라고 해서 염색체가 다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배열되는 어떤 크로모트립시스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런 염색체 구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이제 인포지노머입니다. 그래서 인포지노머 해서 인테그레이티브 프레임워크 포 지놈 리컨스트럭션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캔서 지놈 캐리어타입이고요. 시작은 이제 홀 지놈 시퀀싱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홀 지놈 시퀀싱을 이제 레퍼런스 지놈에 리드를 매핑 시킨 다음에 거기서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프를 이제 컨스트럭션하는 과정, 두 번째는 앨리스 스페시픽, 그리고 세 번째는 하프로타입 그래프. 해서 최종적으로 하프로타입 그래프에서 올러리한 패스를 찾음으로써 이런 캔서 지놈 캐리어타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놈 시퀀싱에서는 세 가지 타입의 옵저베이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조변이해서 어떻게 이제 지놈 세그먼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변이, 그리고 카피 넘버라고 해서 카피 넘버 얼터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유전체가 어떤 복제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옵저베이션을 사용해서 원로량 그래프를 찾는 과정이 이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프 컨스트럭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펄스 파이티브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뭐 구조변이는 되게 한 10,000개의 구조변이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 한 2% 정도의 구조변이만 남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컨스트럭트 그래프 과정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펄스 파이티브를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변이랑 복제수변이 옵저베이션을 사용해서 올러리한 그래프를 찾으면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프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LS 스페시픽한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사람 유전체는 한쪽은 이제 엄마로부터 오고 한쪽은 이제 아빠로부터 오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 중에서 어느 쪽에 구조변이가 생겼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LS 스페시픽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엔드-투-엔드 하플로타입 페이징을 사용해서 어, 이제 엔드-투-엔드로 하플로타입을 구함으로써 이런 하플로타입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런 하플로타입 그래프에서 원로라는 패스를 찾음으로써 이런 캔서 지놈 캐리어타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포지노머 프레임워크를 시뮬레이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평가를 했고요. 이제 앞에서 두 개는 뭐 구조변이, 이제 여기 중간에는 복제수변이, 이제 여기 뒤로는 앨리스 스페시픽한 정보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데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뭐 만타, 델리, 노보브레이크 이건 구조변이를 찾는 툴들, 혹은 이제 빅식2 이런 건 이제 카피 너머를 찾는 툴들,
그래서 비교를 하면 결국에 인포지노머가 이런 툴들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캔서 셀라인을 가지고 인비트로 실험을 했습니다. 인포지노머를 통해서 리컨스트럭션한 캔서 지놈 캐리어타입이랑,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이는 캐리어타입이고요. 이제 이거는 런캔서에 대한 어떤 캐리어타입을 잘 복원할 수 있고, 실제로 뭐 19번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크로모트리시스 현상이라고, 이제 크로모점 19번, 이제 크로모점 15번이 이제 분해되었다가 크로모점 19번 쪽으로 재배열되는 양상이 있는데,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르피컬 캔서인데, 여기도 이제 크로모점 11번에 크로모트리시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점 11번이 다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배열되는, 중간에 뭐 크로모점 2번이랑 크로모점 5번이랑도 이렇게 트랜스로케이션이 있는데, 뭐 이런 크로모점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포지너 프레임워크를 실제 캔서 페이션트에 대해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페이션트에 대해 적용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페이션트랑, 이거는 이제 브레인 캔서입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 보시면은 이제 17번이 주로 재배열되는 양상. 그래서 17번이 주로 크로모점 11번과 이렇게 재배열되는 양상을 많이 확인할 수 있고, 17번이 8번이랑 재배열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17번이 8번이랑 재배열되기도 하고, 여기 3번이랑 재배열되기도 하고, 12번이랑 8번이랑 재배열되기도 하고 해서, 이 재배열된 염색체 내에서는 주로 이제 뭐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양상 확인할 수 있고, 뭐 브레인 캔서에서는 더블 마이너스 이제 원형 크로모점 양상이 되게 뚜렷한데, GBM에서는 거의 한 75% 정도는 이제 이런 원형 크로모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로모점 염색체 4번, 7번, 12번에서 이런 원형 크로모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원형 크로모점이 간단히 이렇게 리니어 크로모점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크로모트리시스도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이제 또 발견이 됩니다. 유전체가 이제 염색체가 다 분해된 다음에 재배열될 때 뭐 이런 원형 크로모점이 따로 빠져나와서 이 원형 크로모점이 뭐 100카피 이상 증폭되는 이런 더블 마이너스 양상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스테시스 캔서에 대해 적용했을 때 두 가지 페이션트에 대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 이런 캐리어타입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피부에 전이가 됐습니다. 피부에 전이된 염색체 캐리어타입을 보면은 크로모점 11번과 크로모점 8번 사이에 이렇게 재배열되는 양상. 그래서 크로모점 11번이 이제 크로모점 11번과 크로모점 8번이 다 재분해된 다음에 어떤 이런 데렉티브 크로모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브레스트 튜머에서는 이런 양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림프노드로 이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림프노드 쪽에서는 크로모점 11번과 14번이 여기서도 이제 다 크로모점 11번과 14번이 분해된 다음에 재배열될 때 어떤 이런 두 가지 트랜스로케이션을 형성하면서 이런 원형 크로모점이 새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물론 이 원형 크로모점이 이제 뭐 몇십 카피 이상 앰플리케이션 돼 있고, 뭐 주요 캔서 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CCND1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클루전은 인포지노머, 여기서 발표된 인포지노머는 인티그레이티브 프레임워크 for 이제 1D 지놈 리컨스트럭션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추가로 EU 퓨처워크로는 인포 하이시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포 하이시 같은 경우는 1D 지놈 시퀀스로부터 인포지노머로 발견한 리컨스트럭션 한 1D 지놈 시퀀스로부터 3D 지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뭐 구글의 이제 알파폴드가 단백질 1D 서열로부터 3D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 1D 지놈 시퀀스로부터도 3D 지놈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딥러닝을 사용해서 3D 지놈을 예측할 수 있는 인포아이시 같은 경우도 제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포아이시까지 보신다면은 3D 지놈 구조를 볼 때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고 사람마다 이제 염색체 시퀀스에 따라서 어떤 약을 달리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에서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